2021 공정관광포럼 제3세션의 좌장을 맡은 배재대학교 호텔항공경영학과 박근수 교수입니다. 저는 대덕구 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한 7시간 동안 포럼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주제라서 정말 시간이 제가 1시간도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에서 이 구성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토크 콘서트 그리고 해외 사례, 공정관광 해외 사례도 오늘 얘기를 들었고 또 그 공정관광 조례를 만든 청년위원들 그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었고요. 뭐 여러 가지 오늘 흥미로운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3세션 지역 일자리 공정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이 아마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지금 이제 세 분이 발제를 하셨고 또 이어서 세 분의 토론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방청하시는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이 포럼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 분이 발제를 다양한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발제한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황희정 박사님께서 발제 주제를 지역 일자리와 지역 경제의 새로운 해법, 공정관광 우리 그 3세션의 주제와 같은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공정관광 개념과 정부 정책 동향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대덕구의 공정관광 추진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3가지 정책 방향, 5가지 주요 과제 이것을 잘 정리해서 제안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신 안덕수 실장님은 관광 두례를 통한 지역 경제의 새로운 해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 관광 두례 사업 현황, 주요 성과 또 주요 과제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관광 두례에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대덕 이 국제 포럼에서 자료도 또 공개를 해주셨고요. 세 번째 발제를 해주신 이인세 소장님은 건강한 숲, 공정관광과 지역 일자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좀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산림 일자리 발전소의 연역과 개요, 운영 방식, 또 그룹 공동체의 소개, 그리고 이제 54개 그룹 경영체 그 지금 활동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2군데의 사례를 오늘 그 발표 자료와 또 발제를 통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대덕구 주민 공동체 3곳이 올해 2021년도 그룹 경영체에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분의 발제에 의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대학교 호텔항공경영학과 교수이시면서 한국호텔리조트학회 회장으로 계신 이준재 교수님 오늘 토론 발표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 발표를 하실 토론 발제자는 대전 마케팅공사 관광 마케팅 사업 단장으로 계신 이홍준 단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상생네트워크 대표 겸 대전체험 여행협동조합 대표로 계신 안효종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준재 교수님 먼저 토론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한남대학교 이준재 교수입니다. 오늘 반가운 목소리 많이 보고 얼굴도 뵙게 되네요. 상임이사님 목소리도 또 박근수 교수님 진행에 대한 부분도
뭐 직접 반가운 분들을 뵙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었는데 그 아쉬움이 세 분의 발표 내용, 자료의 발전 내용을 들으면서 이건 못 봬도 내용상으로도 충분히 제가 만족할 수 있고 그 이상의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또 안덕수 실장님의 최근 강강 두례와 관련된 현황이라든가 버전 2에 대한 향후 총괄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성, 또 황희정 선임이사님의 대전을 너무 잘 하시고 대덕구를 너무 잘 이해하셔서 제가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이인세 소장님의 또 대덕구와 연계되고 또 자연자원과 연계되는 공정관광의 정체성이자 방향성을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유의미하고 심도 있는 내용들로 구성돼서 욕심이 생겼어요. 학술적 접근을 통해서 향후에 결과나 연구에 대한 부분이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욕심이 들었어요. 뭐 저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세 분의 내용들이 너무나 우수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완이 아니라 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좀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산업과 또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측면을 접근해 본다면 학술적으로나 산업적 관점에서 더 이상 뭐 파급효과에 대한 실효성이나 또 이런 부분은 다 확인된 부분이라서 더 이상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 한 5년간 OECD 회원국 38개국의 GDP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의 승수 효과를 이렇게 보면은 관광산업 비중은 뭐 예를 든다면 우리하고 좀 더 다른 환경이긴 하지만 아이슬란드가 32%, 뭐 그리스가 20%, 포르투갈이 한 19%, 또 뉴질랜드가 18%, 뭐 미국이 한 7.8% 내외, 일본이 7.4% 내외. 한국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GDP 대비 일자리 창출은 한 3.5% 내외인 것 같아요. 이 수치는 OECD 중에서 최하위이다라는 거. 아마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최근 6년간 지속되는 정량화된 지표이라고 보면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곧 이게 지자체 측면이나 국가적인 측면에서 향후 경제적인 심리 지표의 개선을 통한 기회가 많다는 것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뭐 우리가 최근에 이 동향 분석도 말씀해 주셨는데 UNWTO에 비하면 자료에 의하면 포스트 코로나나 유노멀 시대 세계 관광 동향 분석 예측한 자료들 또 작년 자료들을 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도 그 비슷한 자료 또 한국관광공사도 동향 분석에 대한 내용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지역 중심, 영내 중심에서 협소하게 다시 또 지역 중심의 일상에서 근거리에 대한 이동, 여행, 관광을 통해서 관광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죠. 이 말은 지역의 관광 자원이 재평가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결국은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나 산업 관점에서 관광 산업 관점에서 가치 사슬에 대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의 데이터인데 이런 측면에서 대덕구는 관광 자원적 가치에서 뭐 정체성이라든가 중요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 또 앞서 발제한 내용들처럼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의 관광 차원에서 또 보호와 보존이 필요한 관광 경제 활동으로 연결되는 대덕구의 관광 포지셔닝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대덕구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한 크게 4가지 정도를 좀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는 결국은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한 부분 누구나 이야기하지만 대덕형의 실천 해법과 대덕형의 공정관광 비즈니스 모델의 완성이 돼야 되고 그를 통한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개발사업, 관광산업 자체는 관광수가 증가하면 지역경제, 국가경제 활성화될 것이다. 가정하죠.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의 성과 도출에 대한 논리였다라고 하면 지역 내의 일자리나 또 소득 창출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발생하기 위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지금의 바텀업 바로 이 공정 관광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단순
모든 지자체마다 공정관광이 아니라 대덕구만에 가지고 있는 자연 생태나 대덕구 주민만의 공동체 관광 사업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체성을 찾는 제도나 시스템, 그들에게 편익이 주어졌을 때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저는 브릿지형의 공정관광 대덕구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싶은데, 대덕구가 가지고 있는 도심과 바로 이어지는 대청호와 개족산이나 자연자원과의 브릿지 역할, 또 주민과 관광사업체와의 연결, 또 지역과 관광자원에 대한 연결, 그리고 과거와 현재, 또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이 공정관광에 대한 자원들을 좀 더 찾아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필요가 있다는 게 대덕형의 모델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두 번째는 지역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라고 누구나 잘 알 수 있지만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주민 공동체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재정 자립도라든가 다른 측면에서도 조금은 더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지자체에서 탑다운이 아니라 주민 공동체의 자발성에 대한 또는 지역 주민들 간의 협력성에 대한 원칙과 필요성이 필요한데, 단순히 공정관광이 아니라 인식을 하고 또 필요성에 대한 참여를 하고, 참여를 했을 때 몰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고 시스템이 구축되는 연계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 지정되고 성과 내기 위한 부분으로 우리 대덕구도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들인데, 결국은 고유의 관광 자원들이 비즈니스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자체나 문화체육관광부나 또 관광공사나 또 이런 부분들의 공익사업에 대한 부분 또는 뭐랄까요, 국책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참여에 대한 부분도 지역 주민들이 단순히 대덕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결국은 주민 공동체가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세 번째는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의 관계 맺기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관계 맺기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관광공사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관광 추진조직이라서 DMO 조직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에 대한 부분과 또 민간에 대한 부분, 협회에 대한 부분, 또 지역 주민들 간에 대한 부분, 이런 협력 체계는 아직도 생태계 조성을 우리가 봤을 때 걸음마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덕구만의 관광 자원들이 또는 지역 주민의 생활 습관, 환경, 문화들이 또 지역 대덕구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아까 발제 내용도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인근의 동구라든가 대전시라든가 또 한국적인 측면이라든가 지역의 또 협력기관, 지자체, 단체 이런 것들이 같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야만 나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가치가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적 고리를 연결하는 걸 대덕구가 공정관광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저는 대덕구의 공정관광의 로드맵 자체가 아직도 조금 미완성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역 주민과 또 관광객들 방문 간의 희망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을까? 관광공해를 최소화하고 있을까? 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정관광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들인데, 이는 결국은 이제 중장기 로드맵과 성과에 대한 한원에 대한 부분, 한류 로드맵에 대한 부분이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한테 제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한류까지 생각하는, 그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덕구가 동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광산업과 공정관광이 동행해야 됩니다. 공정관광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수요와 희망이 충족할 수 있는 것도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 주민의 문화가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동행 로드맵이라는 공정관광의 대덕구 걸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이 지역사회의 문제의 키워드로 제시되는 오버 투어리즘이라든가 투어리즘
포비아라든가 젠틀리피케이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이고 사회 문제로 또 국가 문제로 지역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디즈니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디즈니피케이션은 디즈니랜드처럼 관광객을 위한 도시 자체가 디즈니랜드화되어서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대덕구는 공정관광으로 해서 대덕구의 이 디즈니피케이션,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대덕구가 공정관광화를 위한 자원들, 자연 자원들이 정체성을 확보하고 찾는다면 그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지금보다 더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한번 감히 드려봤습니다. 오늘 발표 세 분의 발제 내용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적 자료 또 산업적 자료도 너무나 활용 가치가 높아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준재 교수님 토론 발표를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중간에 끊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번 3세션의 토론 발표하는 시간이 전체 한 35분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요. 워낙 이제 모시기 힘든 분들은 오늘 6분을 모셨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토론 발표는 일단 한 7분 정도로 짧게 좀 발표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방청하시는 분들이 또 재미있는 질문들, 또 날카로운 질문들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시간이 가능하면 우리 6분에게 질문 하나씩이라도 좀 드리려고 의견을 좀 제가 받아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토론 발표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토론 발표를 이용준 단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마케팅공사 관광 마케팅 사업단장 이용준입니다. 저는 대전 공정관광을 2017년도에 이제 대전시로부터 위탁받아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제 공정관광 사업을 좀 진행한 바 있고, 그리고 이제 2, 3년 전에 이제 대덕구 공정관광위원회 참석해서 의견도 드린 적도 있는데,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공정관광을 실제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공정관광이 사실은 조금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좀 어떤 관광 도래적인 개념도 있고 또 생태 관광적인 개념도 있고 이런 개념이 좀 있는데, 이제 관광 도래랑 이제 공정 관광을 이제 구분할 때 관광 도래는 주민들이 이제 주체가 되어 하는 관광이고, 공정 관광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관광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태 관광 부분도 이제 공정 관광의 한 요소로 이제 도입이 있지만 분명히 생태 관광하고 차별화되는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에 집중되는 그 부분이 이제 생태 보존도 일부 있겠지만은 어떤 소득이랄지 또는 어떤 생활 편의랄지 이런 부분에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혜택이 되는 이런 관광이 이제 공정 관광이지 않느냐, 이런 어떤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지역 주민을 주도하는 어떤 지역 환경 개선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포괄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물론 평가 항목에 그런 게 일부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가장 중요한 취지인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이런 관광에서는 조금 좀 집중이 안 되는, 조금 벗어나는 이런 면이 좀 있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제 다른 회의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대전이 공정관광을 제일 먼저 시작했고 조례도 만들었고, 또 대덕구도 이제 자치구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조례 만들고 관광기업 공정관광, 공정생태관광 지원센터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조금 이제 좀 약간 쓴소리 비슷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대전에 그런 공정관광을 하고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얼마나 알려졌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용을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죠. 그냥 계속 이론적이고 어떤 원론적인 어떤 그런 연구 토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거는 공정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 입장에서 정말 이용할 만한 공정관광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아직까지 좀 부각이 안 되고 있고 미흡하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그 공정관광 프로그램 하나라도 이게 제대로 이제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유명해지면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공정관광 생태계가 커져가지고 새로운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낳게 되고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그 하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대전의 공정관광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대전에 뭐 성심당이 너무너무 유명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전에 뭐 빵집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빵집을 다 활성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심당 하나가 활성화되면은 그것으로 이제 대전에 이제 그 일종의 빵을 뭐 쇼핑하기 위해서 대전에 오게 되고 다른 빵집도 이용하게 되고 이렇게 그 일종의 낙수 효과 비슷한 그런 효과가 생기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그 공정관광을 했지만 사실 내세울 만한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하나도 정착시키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면이고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라도 좀 그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된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디 내놔도 이건 진짜 어떤 의미에서 공정관광이고 정말로 오면은 그 공정관광의 취지랄지 어떤 목적을 다 체험할 수 있고 뭐 만족도도 가져갈 수 있고 등등의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그 스타 활동가가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공정관광에 진짜 거의 미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하나라도 제대로 끌고 나가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관련된 사람 만나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걸 이용하게 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이렇게 좀 활동하는 이런 스타 공정관광 활동가를 키우는 것이 좀 급선무다. 그런 어떤 스타 활동가를 키우는 것이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공정관광 사업 자체를 활성화하는 이런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 활동가를 키우려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공정관광 사업을 실시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모든 사업의 지원이 1년 단위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그래서 되게 이제 사업이 한 2, 3월에 시작돼가지고 뭐 공부하고 하면 5, 6월 달에 이제 사업자가 선정돼가지고 뭐 그 자금 지원하고 하면은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실제 운영한 7, 8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월 달 되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12월 중에 다 정산해서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기간은 뭐 한 7, 8월에서 한 10월까지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 그러면 선정되고 난 다음에 공정관광 프로그램 운영 사업자가 홍보를 하고 뭐 모집하고 하다 보면은 실제 운영 기간 더 줄어드는 거죠. 사업 기간이 한 3, 4일 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간 뭐 한 2달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연말에 끝나면 다시 또 이제 다 끝나고 내년에 이제 공정관광 기다릴 때까지 사업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 그 중간에 공백 기간에 이제 뭐 내년도 사업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공백 기간에 뭐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이랄까 이런 건 다 또 없어지고 내년 되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 이런 식이 되는데 일단 그 스타 그 활동가를 키운다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타 활동가를 키우려면 최소한 3년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관광도로처럼 3년 지원할 거 아니면 이런 지원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랑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뭐 회계연도 뭐 이런 구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는데 뭐 계속 사업을 하더라도 저는 그 분명히 공정관광을 한번 시작해가지고 스타 어떤 활동가를 키우기 시작했다면은 최소한 3년은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립을 원해야 되고 자립을 하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뭐 선지원이 중요하다는 얘기, 선지원이 중요하되 최소한 3년은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고 3년 지원 안 할 거면 사실 1년 지원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어떤 의견이고 그 다음에 3년 지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스타 활동가를 키우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런 스타 활동가가 나가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라도 제대로 된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 홍보하고 사람들 끌어들이고 계속 이제 뭐 공정관광 비전을 보여주면서 관심을 유도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장기적인 발전 기반을 만드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하여튼
3년간 지원이 필요하고 스타 활동가 중심으로 지원하고 하나라도 제대로 된 공정한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준 단장님은 그 2017년에 대전이 전국 최초로 네. 공정관광 조례를 만들 때부터 그 대전 마케팅공사에서 이 작업에 관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공정관광을 진행하시고 운영을 하시면서 그 애로사항이라든지 느꼈던 그 문제점들 이것을 현실적으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 토론 발표를 안효정 대표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그 섹션 세 번째가 지역 일자리와 지역 경제의 새로운 해법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우리 안덕수 단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대덕의 관광들의 PD가 만들어지고 지정이 되고 이후에 이제 1년 이후에 바로 이제 동구, 오렌지, 유성구까지 PD가 PD 3명을 보유한 이제 지역이 됐습니다. 각자 지금 주민사업체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민사업체의 참여 인원만 한 100여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전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인력이 과거에 지역개발 관광과 관련해서 전혀 없었다면 불과 2, 3년 사이에 이만한 인원이 늘었다는 측면에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또 이어서 우리 한국 임업진흥원의 일자리 발전소에 우리 인세 소장님께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그 구류 매니저 한 분이 됐고요. 그리고 구류 경영체가 이제 새 팀이 이제 이미 선정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또 추가 모집까지 해서 아마 한 팀이 더 추가가 되면 거의 아마 30명 가까이의 인력이 있는 건데요. 이렇게 대전 전체도 그렇지만 대덕구 안에 이렇게 수십 명의 지역기반 관광과 관련해서 늘 이 꿈을 키우는 이런 인력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신 분들은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맨 마지막에는 우리 항희정 연구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덕이 이렇게 인력이 있는데 인력이 당분간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대덕은 좀 일찍 프로그램, 그러니까 대덕의 공정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공모를 좀 일찍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보통 2월에 공모, 2, 3월에 공모를 해서 4월까지는 선정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좀 속도를 내서 진행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약 2천만 원이나 2천만 원 내외에 한 5팀, 4팀, 5팀, 또 최대 6팀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만큼 이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황희정 연구원이 말씀하셨던 그 공정생태관광 지원센터의 기능, 또 저는 여기서 역할까지 좀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는 그 대덕구의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센터나 아니면 이번에 이제 출범한 대덕 문화관광재단에서 이걸 케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센터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프로그램에 대한 좀 더 금액적인 거, 그다음에 선정의 기업을 좀 더 늘려서 지원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공정생태관광 상생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제 작년 12월에 출범을 해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한 10개월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점점점 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사업체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워크숍이라든가 팸투를 함께 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다 보니까 연결고리들이 자꾸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네트워크의 요 인력들이 타 지역의 교류 협력과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자극, 동기부여, 또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확실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자극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어떤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거에 센터나 향후에 우리 대덕문화관광재단이 좀 지원했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것 자체는 이제 아까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교육, 그러니까 종사자들, 관광 종사자들의 어떤 교육 인식 개선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이 관광 생태관광 쪽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과 함께 좀 연결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이용준 담당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좋은 프로그램이 벌써 2019년부터 대덕 같은 경우는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홍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강화할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좀 시도해보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램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선정된 곳들은 현재 할 수 있는 어떤 공모의 참여 수준에 있어서는 사실은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하다 내지는 좀 아쉬움도 있겠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 또 홍보를 통해서 많은 어떤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하면 조금 더 책임감 또 프로그램의 다양성, 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홍보가 몇 사람 얘기해서 요즘에 더더군다나 소수로 한다니까 인원 몇 명 주변 지인들 좀 연결해서 프로그램 횟수 채우면 되지 이렇게 가지 않을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불특정 다수가 좀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한 주민사업체라든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더 긴장하고 또 놓지 않고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홍보에 역점을 두고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관련 대학 학부 때부터 이 대덕 같은 경우는 한남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연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굉장히 절실합니다. 대학의 학부생들, 대학생들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공정관광 프로그램이 선정돼서 진행을 할 때 한남대학교의 관련 학과와 MOU를 맺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년에 꼭 좀 마지막으로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효정 대표님께서 지금 대전, 대덕 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 공정관광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업체 대표이시고요. 또 현장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들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이 세 분 토론 발표를 해주셨는데 세 분이 앞서 발제를 했던 세 분 발제에 대한 질문은 특별히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토론 발표를 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앞서 발제를 해주셨던 발제자들께서 혹시 코멘트를 하실 분이 계시면 지금 간단하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특별히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는 안 하시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사전 등록을 하면서 나왔던 질문들 또 오늘 온라인 방청을 하면서 나왔던 질문들이 되게 날카로우면서 재미있는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들을 우리 발제하신 세 분, 토론 발표를 하신 세 분께 질문을 하나씩 제가 좀 선별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희정 박사님에게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릴까 해요. 지속 가능한 공정 관광이 대중의 호응을 얻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또 이 유사한 맥락으로 또 질문하신 분이 또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공정 여행의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선뜻 신청해서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에 비해 효율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일반 사람들도 함께 동참하고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황희전 박사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이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안덕수 실장님께서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 브랜드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공정 관광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자체의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안덕수 실장님이 지금 관광두레 TF팀 또 단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관광두레를 운영을 하시면서 평소에 이제 그 두레를 운영하시면서 느꼈던 민과 간의 어떤 그 협력상 갈등 뭐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인세 소장님께는 공정 여행을 계획할 때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협조 요청을 구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국내 등 해외 등 공정 여행 지역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그룹 경영체 뭐 선정 기준이라든지 또 전국에 그룹 경영체 아까 한 12곳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그룹 경영체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질문하신 분들에게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좀 간단하게 요지만 정리하셔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황희전 박사님 답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예, 저한테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면 일단은 그 공정관광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공정관광이라는 것은 모든 이해 주체가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공정관광, 그러니까 관광의 영역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가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고 이러기보다는 그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여행업 종사자분들 이런 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를 일단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그분들의 목소리로 직접 전달을 했을 때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랬을 때 그러한 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관광은 경험치가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은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여행을 하다 보면은 나의 여행이 상대방한테 어떤지 그리고 나의 영향이 생태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깨닫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도시관광이 지금 활성화되면서 관광객의 입장이지만 지금까지는 그 관광객이 사실 지역 주민의 입장으로 역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계속 축적이 된다면은 결국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발화 주체가 되고 그런 경험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안덕수 실장님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질문하신 사항, 지자체 관심이 많은데 민간 협력에 있어 혹시라도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관광두레가 굉장히 이해관계자가 많습니다. 저희 공사만 하더라도 본사, 국내지사, 지자체, 관광두레 PD, 그다음에 주민사업체 굉장히 이해관계자가 많은데요. 마냥 좋은 건 아니고 가끔 보면 이제 그 이해관계자 간에 어떤 갈등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고, 근데 2013년도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전년도에 넘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이기도 하거니와 저희가 총괄은 본사에서 하고 있고 지역 총괄은
국내 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연구원하고 할 때와 차이점은 뭐냐면 지역 밀착형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굳이 비교한다 손 치면은 연구원 했을 때보다도 좀 더 그런 갈등 관계는 아무래도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지사에서 저희가 본사에서 정말 진짜 그 지역적인 거리감 때문에 다 이렇게 출장을 못 가는데 그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국내 지사가 현장에서 같이 고민을 이제 지자체, PD분, 주민사업체 하면서 일단 고민을 해서 해결하고 있고요.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관광두레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 역할이 좀 더 좀 이렇게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대전만 하더라도 관광두레 그 지역이 대덕구, 유성, 동구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유성이 생겼는데 서로 간에 어떤 독자 플레이가 아닌 융복합, 같이 협력이라든지 해서 하면 훨씬 더 그런 갈등 관계는 당연히 해소될 것이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그 시범적으로 이 서울에 있는 관광학과하고 연계해서 관광두레하고 좀 수업을 하고 현장 학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또 지자체하고 이해관계자 같이 해서 한번 관광두레하고 연계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젊은 층부터 시작해서 관광두레에 대한 이해가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예로 그 청운대학교 관광학과 학생들이 직접 그 여행사를 만들어서 그 관광두레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굉장히 그 관광 리더스로서 저희가 선정한 바도 있는데 그건 하나의 사례입니다만은 젊은 층부터 관광두레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면은 아무래도 그런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갈등 관계는 앞으로는 좀 더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인세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주신 질문이 그 주민들에게 어떻게 협조를 구하느냐 이런 건데요. 우리 이제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 공정관광에 대한 기본적 개념들로 보시면 관광객들은 뭐 일방적으로 돈을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수요자가 되겠죠. 수요자와 주민들과 그다음에 이제 진행하거나 관계자들 모두 다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프로그램들을 보면 처음에 할 때는 글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뭐 사진 찍기나 한 번 퍼주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배려라고 해야 되나요? 소통과 합의 형성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 번의 일회성으로 그냥 그 좋은 사진 찍기보다는 함께 서로들 신뢰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신뢰들을 쌓아가는 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그 토론 발표하신 세 분께도 질문을 좀 드리고 그 고견들을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자장인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지금 이제 요 다음 순서가 너무 좀 늦어져서 이번 세션은 요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이번 3세션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공정관광 포럼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정관광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 또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많이 도출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심성의껏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참석자들, 발제자들, 토론자들 모두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세션 3의 발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